변호사님, 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의 2심 선고가 네. 났습니다. 네네. 저번에 같은 주제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아주 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1심하고 다르게 2심에서는 노소영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그 다음에 위자료 20억을 인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2심 판결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번에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알아봤었습니다. 재산 분할 665억, 네. 위자료 1억에 대해서였는데요. 네네. 2심 결과는 뒤집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보고요. 노소영이 완전히 뒤집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조계 내부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심 판결이 노소영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2심에서 노소영이 통쾌하게 뒤집었다고 보고요. 그 핵심은 최태원의 SK 계열사 주식이 이제 재산 분할의 공동 재산에 포함이 됐고 노소영의 기여도가 인정된 것이 핵심입니다. 네, 1심에서는 재산 분할이 665억인데 2심에서는 1조 3천억이라는 좀 기하급수적인 금액으로 떼어버렸는데 네네네.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큰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20배가 넘게 차이가 났는데요. 네. 그 핵심은 이제 부부간의 재산 분할을 할 때 공동 재산이 어디까지냐가 쟁점인데 1심에서는 최태원의 SK 계열사 주식이 공동 재산이 아니다라고 했고 노소영의 이제 기여도도 인정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2심에서는 최태원 SK 계열사 주식 대부분이 이제 공동 재산에 포함이 됐고 노소영의 기여도가 35%가 인정됐어요. 그 최태원이 1심에서는 그 주식 그 가치를 빼고 하다 보니까 665억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최태원 자산의 대부분이 SK 계열사 주식이거든요. 이걸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참고로 최태원 SK 회장의 계열사 주식 가치가 약 4조 원이 살짝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여도가 35%를 계산하면 1조 3천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인정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SK그룹이 성장하는데 노소영이 어떤 부분을 기여했다고 보는 건지가 네네. 상당히 궁금한데요. 노소영이 직접적으로 SK 경영에 뭐 관여하지는 않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노소영의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네. 달라졌겠죠. 근데 노소영의 아버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노소영과 최태원이 이혼한 이후에 SK그룹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네. 이 SK그룹이 그러면 다른 그 회사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 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SK 경영을 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일종의 정경유착, 무형적이지만 그래서 SK가 클 수 있게 노태우 대통령이 보호막 역할을 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고요. 요 시점이 결혼하기 전 시점이었으면 몰라도 결혼한 이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역할이 노소영의 기여도로 판단이 된 겁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얘기도 네네. 나오던데 이 형사소송이 아닌 이혼소송에서 갑자기 비자금 얘기는 왜 나온 건가요? 재판부에서 비자금이라는 말을 직접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좀 뜬금없기도 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최태원 변호인단도 이거를 빌미로 해서 2심 재판부가 편파성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게 지금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소영의 기여도만 판단하면 되는데 물론 재판부의 입장은 알겠어요. 그 노태우 대통령의 일종의 비자금, 말은 안 했지만 네. 그 돈이 SK 최종현 그 최태원 전 부친 최종현 회장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자금이 SK를 키우는데 종잣돈으로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라는 법리는 알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굳이 이혼소송의 재판부에서 사실 인정을 해버렸다? 왜냐면 이혼소송의 그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해명을 못 하거든요. 네. 증거도 없고. 근데도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네. 이혼소송에서 비자금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네. 그래서 최태원 변호인단에서도 3심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쟁점으로 삼아서 상고를 한다고 합니다. 또 위자료도 20억이나 인정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1억도 네네. 거의 맥시멈에 가깝다라고 하셨었는데 네네. 갑자기 왜 20배나 늘어나게 된 건가요? 사실은 법조인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보다는 위자료가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영상에서
우리나라 부부간의 위자료 1억이 넘기 힘들다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법조계의 내부 견해거든요. 어. 근데 그 재산분할은 이제 내 재산을 내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부부간에 돈이 많으면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위자료는 내 재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남의 주머니에서 배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억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하고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재판부에서 그럼 왜 1억에서 20배를 늘렸냐 하면 그 최태원이 이제 부정행위를 한 게 2009년이거든요. 그리고 혼외자를 2010년에 밝혔어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노소영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로부터 15년 동안 최태원이 이제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김희영 그 이사 대표인가요? 그 네. 김희영 씨를 공공연하게 뭔가 자기의 배우자인 것처럼 공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10수년간 노소영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 네. 라고 해서 지금 20억을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뭐 이 사람들이 재벌이고 그 세기 이혼이라고 해 공인이라 해도 네. 물론 일반인들에 비해서 정신적 충격이 더 클 수는 있겠죠. 알려져 버렸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배를 인정한 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예. 또 노소영은 네네. 그 최태원 상간이한테 네네. 별도로 또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네네.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 소송이 아니라 노소영이 최태원의 상간녀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거든요. 네. 여기 청구 금액이 30억이에요. 근데 그 김희영 씨든 최태원이든 일종의 공동불법 행위잖아요. 네. 부정행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정됐던 20억 위자료가 이 김희영 소송에도 하나의 기준을 작동할 수는 있어요. 물론 결과가 100% 동일하다고 보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태원 행동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불법 행위는 일종의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8월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최태원 노소영이 이혼 소송 3심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하고 이 김희영에 대한 1심 선고 시점이 어느 게 빠를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3심 그 선고가 이 김희영의 그 민사소송 선고보다 빠르다면 네. 그 최종 확정된 최태원에 대한 위자료가 이 소송에도 위자료 적용하겠죠. 예, 예.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번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실까요? 그 이혼 자체는 처음에는 이제 노소영이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대로 거부를 했더라면 최태원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 이혼 소송 인정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혼이 기각될 수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근데 중간에는 이제 노소영도 이혼을 인정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혀 다툼이 없고요. 네. 재산 분할은 그 공동재산후에 SK 주식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된 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소영 본인이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영향이 있다 해도 네.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SK그룹이 크는데 행사가 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비율은 뭐 재판부에 35% 인정했지만 네. 1심처럼 아예 포함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금액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거 자체는 저는 이제 좀 옳은 판결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노소영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왜 굳이 비자금을 언급해가지고 불필요한 논란, 근거도 없는 논란을 야기하는지 그거는 좀 재판부가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무리 공인이라 해도 네. 위자료라는 거는 정신적 피해거든요. 정신적 피해가 20억이나 된다?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은 거 다르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도 서민들도 정신적 피해는 크잖아요. 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피해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자료가 1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평생 씻을 수 없는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네.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1억인데 노소영이 이혼을 당해서 가장이 파탄됐지만 20억이다? 이거는 조금 각도가 안 맞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적당하다고 보고 위자료는 좀 과하다. 이게 이제 제 의견이에요. 네.